오늘도 내일도 너도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넛 조이원 윤유진입니다. 네, 지금 7월 23일 가장 덥다는 대서에서 네. 8월 8일 가을이 오는 입추 사이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성격이 안 좋으신 유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성격 파탄의 하겠습니다.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 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왜 성격이 그렇게 되셨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굳이 들 필요도 없이 너무 명확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더워서. 그래서 본인을 며칠 전에는 네. 걸어다니는 불꽃 네. 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요새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기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유진님이 네. 온도에 대한 감각이 네.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지껏 살면서 그냥 뭐 올해 뭐 가장 뜨거운 불볕더위, 뭐 35도 경신 막 이렇게 하면은 35도 근데 난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35도 괜찮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그런 온도에 진짜 뭐 하룻밤 자야 되고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온도라는 거는 어떤 거구나. 그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나의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위구나? 좀 제대로 올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화를 들으면 네. 온도별 사람의 성격 변화를 알 수 있고요. 뭔가 내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온도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슈퍼너드가 이번 가장 덥다는 2023년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사실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가라고 사실 기우제 말고 그런 기원을 보내고 있어요, 하늘에게. 빨리 지구가 자전을 더 빨리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뭔가 좀 빨리 지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전을 빨리 해서 빨리 겨울이 오도록.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공전, 그렇지. 오늘 FCU, 안마 커튼, 뭐 추위와 더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7화 주제는 더위와 나입니다. 네, 그 나는 유진님인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특히 올해의 이 주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저 아닐까 싶어요. 네, 유진님이 이 주제를 저한테 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매일같이 제가 겪고 있고 이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소위 본인이 즐겁거나 뭐 정말 빠져있거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전 빠지고 싶지 않은데 더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서 오늘 이 주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저는 사람이 익는다라는 그런 거를 되게 체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실에 와서 유진님을 보면 좀 익어서 오거든요. 사람이 그 햇볕에 살이 타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벌겋게 익어서 오는 거. 매일 왜 숯불 갈비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막 불 앞에서 구우면 사람이 뻘겋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유진님이 맨날 그렇게 숯불구이 앞에서 있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벌겋게 온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유진님을 맨날 보면서 이 주제에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님이 숙연해지는 그런 모먼트군요. 많이 얘기할 게 있겠구나. 오케이 이랬죠. 사실 저는 제가 더 하고 있구나를 되게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특히 제가 작년부터 살게 된 이 집이 추위도 그렇고 장난 아니게 더워지더라고요, 집이.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폭 자체가 왜 저는 사막을 가보진 않았는데 과거에 그런 과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 사막의 온도는 최대 뭐 20도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뭐 아침에는 무지하게 몇십 도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 사막이란 데는 사람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거기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침 사는 집이 거의 그 수준으로 뭐 그 정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지만 이게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 거의 사막과 같다. 사막 같은 곳이죠. 네, 그래서 인지를 못하다가 점점 나 조금 덥구나? 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땀을 무지하게 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흘리냐면 그냥 늘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왜 뭐 도자기 같은 게 어디 조그맣게 이렇게 깨져 있으면은 물이 조금씩 새잖아요. 마치 그 정도로 나오나요? 제 손에 발에 땀 나는 것처럼? 늘 나오고 있다는 거죠, 땀이. 다한증처럼?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한 번도 뽀송뽀송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심해졌네요. 네, 그래서 나 원래 이렇게 땀쟁이였나? 나 안 그랬는데 이게 운동을 많이 해서 저 그래서 찾아봤어요. 땀쟁이라니까요. 그래서 땀구멍이 좀 더 활발해졌나 보다. 운동을 해서 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이 더우니까 몸이 그러는 거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땀을 계속 흘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집이 더워서 그렇다라고 사실은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여기에서 당장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지? 울적해질까봐? 울적해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정신력이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겨내야 돼, 살아내야 되는데 더워라고 내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인지를 딱 하는 순간 들어가는 문 앞에서 이제 덥겠구나라고 걱정되는 그게 너무 인정하기 전부터 싫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진님이 그 부정기? 난 덥지 않아. 이렇게 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네, 그래서 한 5월 달부터 사실 집이 더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쯤에 제가 유진님이 뭐 그냥 뭐라고 얘기만 해도 약간 날카로워져 있어서 네. 또 더워서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유진님이 되게 발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덥다는 거야 덥지 않다는 거야 분명히 저거 더워서 저러는데 라고 옆에서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정기를 거친 지금은 어떤가요? 아 덥구나. 정말 짜증난다. 미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연구하고 싶지 않은데 왜 더운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집이. 왜 덥대요? 근데 잘못 지어져서.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추운 집은 더워요. 맞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단열 문제예요. 그래서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너무 통풍이 안 되게 두껍게 짓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얇게 짓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차라리 두꺼우면 나아요. 그냥 공기가 안 통하니까 항상 창문 열어놓고 살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이 집은 벽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온도를 그냥 흡수하는 집인 거죠. 그래서 그 왜 단열재로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폼보드 같은 그런 게 벽에 어느 정도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 벽에 두께가 안 들어가거나 혹은 아주 얇게 그러니까 뭔가 건설하는 와중에 뭔가 무슨 그런 비리나 그런 부정행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잘못 지어진 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유진님 맨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가 건축 지식이 전혀 없지만 배워서라도 다시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불끈불끈 드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희호님이 제가 막 맨날 덥다 그러고 집 미쳤다 이러니까 약간 공감을 못 하셨어요. 그냥 막 오피스텔이면 다들 왜 방이 좁고 뭐 보통 원룸이니까 공기 순환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안 나와서 더울 수밖에 없다. 왜 좀 버텨라. 다들 살지 않냐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유진님이 좀 과하게
짜증이 많다? 아, 그런데 제가 예민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라고 해요. 착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유진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네. 제가 하루 갑자기 운동 끝나고 유진님 집에 가서 하루 잤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유진님한테 생각 없이 해줬던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바로. 진짜 미안하다. 사람은 본인 역지사지로 좀 당해봐야, 아, 이 사람이 진짜 힘들어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그래서 희원님이 제 집에 와서 그거를 경험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 내가 진짜 이게 맞아? 내가 지금 감각 이상이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지라는 거에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맞지? 그럼 하루 그날 주무셨던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되게 유진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하기도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얘기해도 돼요.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끔찍할 만큼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유진님 맨날 보잖아요. 같이 일하고 거의 뭐 자는 시간 각자의 집에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보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시간을 사실 우리 사무실 공간에 되게 가까운 있으니까. 존재인데 내가 나랑 가장 친한 이 친구를 이해를 못 해줬구나.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라는 걸 거기 자면서 느꼈고 자면서 한 5번 정도 깼었고요. 거의 계속 깼죠. 계속 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왜 울어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바람이 차차차차 나오잖아요. 분명히 에어컨이라는 거기서 FCU 요즘 오피스텔에서 꽤 많이 채택하고 있는 FCU 바람이 나오는데 그거 바람 밑에 있으면 차가운 것 같아서 괜찮은가 싶으면서 그 바람에서 벗어나면 바로 더워지고 그리고 목은 또 따가워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또 잤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를 덮으면 또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몸에 한 4분의 1만 덮고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잠자리가 바뀌면 약간 고생하죠, 그렇게. 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자고. 몸이 불편한 거 플러스 자연의 자연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연의 힘? 그런 걸 동시에 느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유진님이 얘기하기로는 그날이 좀 괜찮은 날이었다면서요. 저도 사실은 희원님이 왔을 때 미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별로 안 좋은데 했는데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또 요즘 와서 하죠. 그때는 되게 그래도 밤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저는 그때도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그래갖고 사실 희원님이 그때 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유진아 미안해 이러는데 저는 그 미안해가 뭐지? 내가 미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희 집에 와서 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해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 뭔가 그거를 확인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 이상합니다. 짠. 그래서 저는 인증. 유진님이 속상할까봐 그냥 괜찮은 척 하고 갈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죠. 그 뒤로는 안 주무시는.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저희 집은 특별하고 그래서 유진님 집에 자면서 제가 2018년도에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서울에서 살 때 그때 제가 집에서 엄청 더웠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유진님이 똑같이 저한테 여기서 어떻게 사니?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남에 이사 갈까 말까 했었던 때라서 이사 가는 게 확정이 돼 있었고 한 2달 남짓 시간이 남은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설치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달 남지? 왜냐면 희원님이 10월쯤에 이사를 먼저 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설치 비용이 아까울 수밖에 없어. 아까울 수밖에 없어서 바로 이사가 곧이어서. 그래서 그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죠. 요번 여름 그냥 강하게 버틴다. 버틴다. 그래서 엄마가 괜찮을까 계속 여쭤보셨는데 괜찮아 버틴다 이러고 버티기로 했죠. 근데 그게 매년 뉴스가 나오는 것도 같지만 역대급도 더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그때. 근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서울에서 그 전월세로 살았었는데 약간 촘촘하잖아요. 평수가 좁으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에어컨을 트니까 더 더운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보다 밤이 훨씬 더 더운. 그래서 그랬었고 거의 그 몇 개월 동안에는 이불을 덮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불 안 덮고 자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덥지 않죠. 저는 꼭 덮어야 자는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좀 안정감이 부족한데 근데 그런 제가 이불을 전혀 덮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서 계속 잤었죠. 이불도 깔지 않고. 네. 이불도 밑에 못 깔고 방바닥에 그냥 진짜 바로 마루에 닿게. 그냥 살을 닿게. 네. 그래서 마루도 아니었고 장판이어서 더웠는데 그 장판 중에서도 조금 더 시원한 곳을 찾아 헤매서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른 방에 제가 들어갔다가 그거 뭔지 알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신발장 앞에가 가장 시원한 거예요. 의외네. 왜냐면은 밤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공기가 통하는 데가 시원하지 않나요? 그냥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발장 앞에서도 많이 자고 거기가 의외로 공기 순환이 되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바닥을 헤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진님도 제가 유진님 집에서 하루 잤던 것처럼 맞아요. 제가 그 더운 날 새벽 한 2시? 왜냐면 제가 그때 싸웠어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약간 시위 아닌 시위처럼 내 여기서 안 될 거예요! 하고서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희연님네 집에 갔죠. 희연님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고 뭐 매일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편안한 사이여서 사실은 되게 실례지만 밤에 되게 조용히 찾아갔죠. 새벽에 연락도 없이.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문이 이게 되게 두려울 상황이니까 문이 열릴까? 어떡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연님이 엄청 깜짝 놀랐죠. 똑똑똑 했나요? 왜냐면 띵동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두들겨야 되나? 근데 이렇게 다 조용하잖아요. 네. 복도식 아파트 무섭고.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그러다가 희연님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맨바닥에서 진짜 힘들게 잠에 들었거든요. 온몸에 뭐 팬티가 다 젖은 거는 물론이고. 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온몸이 찐득찐득한데 겨우 잠들었는데 뭐가 똑똑똑똑 하니까 저는 진짜로 무서웠어요. 무섭지. 복도식 아파트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그 약간 창문과 문 밖에서 뭔가가 있다라는 그 약간 두려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유진님은 되게 FM이잖아요. 그냥 되게 규칙도 잘 지키고 절대 뭐 가출을 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없는 분인데 뭐 가출려니까 엄청 그런데 하여튼 그냥 잠깐 하루 시한 거죠. 하루 몇 시간 바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유진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똑똑똑 거리는 새벽에 누구지? 완전 타인인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뭐를 집었냐면 그 외할머니가 엄마 결혼할 때 아마 준 뭘 들었었어요? 네, 외할머니가 엄마 결혼할 때 준 칼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칼 세트가 희한해가지고 그 정글도 같이 이렇게 핀 것도 있고 특이한 칼이 그 다음에 스테이크 굽는 것 같이 이렇게 길쭉하고 이게 2개로 나뉘어진 꼬챙이가 있어요. 그래서 칼은 아무래도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 찔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지만 날 위협하면 찔리긴 찔러야 되나 생각. 오히려 내가 당할 것 같은 그런 거를 제외하니까. 찔릴 것 같다. 오히려 내가. 그래서 스테이크 꼬치 네. 그거를 들고 뭐야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똑똑똑똑똑똑똑 하는데 희원님이 뭔가 이렇게 깨는 듯한 그런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왜냐면 장판이니까 희원이가 땀이 많잖아요. 네, 안 그래도 다한증인데 그날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 장판에 이렇게 발이 약간 촉촉촉촉 이렇게 돌아다니는 쩍쩍쩍쩍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면서 뭐야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는 들어가긴 해야겠고 그래서 희원아 문 좀 열어줘. 그래서 엄마는 더위에 지쳐가지고 거의 깨어나질 못하시는 그런 상태였고 저 혼자 일어나가지고 꼬챙이를 막 휘두르면서 뭐야 이러면서 막 방해를 뭐 뛰어다닐 필요도 없었는데 막 뛰어다녔죠, 그죠? 네. 누구야? 뭐야? 그래서 유진님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맞이를 하고 그다음 엄마도 겨우 깨서 이러고 그 베개 주고 바로 바닥에 누웠죠. 네, 바로 3명이서 바닥에 누워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위 밤에 열대야가 특히 힘든지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낮에 더운 거는 왜 낮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땀도 흘릴 수 있고 그 밖에 어디 나가서 어디를 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밤은 온전히 이제 하루 종일 일했던 뭐 육체를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잘 수 없다라는 건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밤에 더운 거는 진짜 인생의 그런 행복이 그냥 뚝뚝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냥. 그리고 그 밤에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날에도 잠을 못 자면 점점 수면이 부족해지니까 맞아요. 머리가 약간 맹해져요. 뭔가 평온하게 네. 이 마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약간 불같아지기도 하고 아까 그래서 걸어다니는 불꽃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그래요. 근데 그렇다 해서 싸우자 이건 아니고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싸우자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너무 힘들다. 그래서 유진님이 요즘은 몸이 뜨거워서 불꽃이라는 거죠. 그냥. 요즘 막 사무실에 이렇게 출근을 했어도 제가 오늘 말이야 뭐 이런 걸 해보자 혹은 어젯밤에 뭐 이런 일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희원아 미안해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답변을 할 때 저는 한 시간 정도는 이 쿨링 타임을 가져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왜 이 몸이 알게 모르게 너무 더웠는데 그거를 이제 걸어오고 여기 와서 이제 사무실 에어컨을 틀면서 진짜 시원한 상태로 가는 와중에 나 더웠구나 하면서 이 더위를 빼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되게 숙연해지고 그렇죠. 덩달아 희원님도 뭔가 같이 그런 약간 좀 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요즘. 그래서 저는 네. 그때 2018년에 너무 더웠을 때 네. 맨날 아이스팩을 몸에 넣고 있었거든요. 아이스팩. 그냥 뭐 왜 택배사에서 냉동식품 시키면 아이스팩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요즘 얼렸다가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저희 집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도 더울 거 아니에요? 엄청 덥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제가 될 때마다 아이스팩을 조그만 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런 거를 넣어줘요. 갈아주고 있는데 아이스팩이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도 그게 차가운 거를 아는지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스팩에 맺힌 물을 먹어요. 물고기는 어항에서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물고기한테 물에서 1도가 변하는 거는 사람한테 한 5에서 10도 변하는 것처럼 되게 힘들 수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열심히 쓰고 있고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팩은 진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님은 그러면 추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더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추위도 장난 아니게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추위는 좀
진짜로 몸이 동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추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면 손끝 발끝이 이게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둔해지는 몸을 느끼고. 그럼 막 추웠을 때 책 읽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건 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너무 추우면 자게 돼 있어요. 아, 차라리. 그러니까 몸이 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울 때는 잘 순 없어요. 아, 더울 때는 잘 순 없고 겨울엔 자긴 해야 되고? 더울 때는 잠이 와요. 이게 반대죠. 근데 뭐가 더 낫다는 없어요, 사실은. 더위는 더위대로 너무 힘들고, 왜냐면 잠들 수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추위는 원치 않아서 잠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그리고 추웠을 때 일부만 되게 따뜻하게 해놓으면 갑자기 발만이라도 따뜻하게 녹으면 바로 잠 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한 잠에 빠지는 궤도에 간다, 추위는. 그리고 더위는 무한 깨어있는 궤도에 간다. 맞아. 저도 아빠가 예전에 자영업 식당 하셨을 때 정말 추웠거든요. 식당 2층에서 거의 뚫려있는 장소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몸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바로 잠이 왔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에 동상이 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되게 가렵고. 사실은 추우면 이게 말단이 추워요. 코끝, 손끝, 뭐 입술 이런 데도 춥거든요. 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불을 덮는다든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 자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숨 쉬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춥지. 이게 어딘가 모르게 근육이 경직이 되나 봐요. 추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더위는 그냥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특히나 더위 중에서도 그냥 더운 거 말고 습한 더움은 참을 수 없다. 아, 진짜 힘들지. 그래서 장마 시즌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장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습하고 더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저는 그래서 그 제습기랑 에어컨을 동시에 틀면 온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제습기는 그 물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액화시키는 거라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더위가 계속 생성은 되는데 습기는 없애야 되고. 제습기 틀면 바로 더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습할 때는 에어컨을 틀면 약간의 습기 제거 효과가 있지만 어느 이상 더 안 내려가거든요. 습도가. 그럼 제습기를 무조건 틀어야 되고 장마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이번 장마 때 덥고 습하고 그래서 추위만큼이나 힘들다. 그래서 좌우를 다툰다. 이 힘듦은. 뭐가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군요. 유진님이 그 집에 에어컨을 추가를 설치를 할지 요즘 뭐 뜨는 창문형 에어컨이라든지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그 본가에 언니 방에는 이제 따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그걸 틀면은 어떻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각. 저 정도 시원하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설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일단은 또 이사를 갈지도 모를 일이고 그리고 또 돈을 더 들인다는 게 저한테는 지금 살짝 부담? 다른 사람 집에. 근데 다시 이제 이만큼 지나왔어요. 한 더위의 기간이 100%가 있으면 지금 80% 온 것 같거든요. 그럼 그 20%만 이제 버티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미련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설치해도 되는 일인데 왜 아끼냐라고 하면 또 창문형 에어컨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잘못 뽑기가 되면 비 오면 비가 들이친대요. 그것도 그렇고 물이 되게 생기는데 그 빠져나가는 구멍이 잘 이게 설치가 안 되면은 그 곰팡이가 잘 쓸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벌레도 되게 그 틈으로 많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선택할 수 없었고 큰 에어컨은 뭐 벽을 뚫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원룸이라 그래서 또 설치가 어렵고 베란다가 없으니 그래서 그냥 저냥 지나가고 있죠.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희원님한테 나 좀 1시간 쉬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지나왔고 그래서 사실 설치를 하지 못했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FCU잖아요. 네, FCU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네, 그 신도시에 많이 채택되는 그
냉난방 방식이에요. 네, 물을 이용한 거고 뭐 냉매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 물을 시원하게 뭐 만들어서 그 물을 공급하는 뭐 약자죠? 네, 팬 코일 유닛이라는 약자예요. FCU. 그래서 팬이라는 게 뭐 어떤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잖아요. 코일은 그 왜 말려 있는 형태의 어떤 지나가는 관 같은 거고. 그래서 팬이 돌아가는 어떤 관을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단위의 어떤 기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겉모양은 에어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시원할 것처럼 그런 환상을 주죠. 아, 저거면 된다. 근데 전혀 에어컨이랑 완전 다른. 아,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왜 냉장고 문 잠깐 열었다가 닫으면 그 아주 잠깐의 공기가 잠깐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열었다 닫았는데 잠깐 시원해진 그 정도의 바람이 나오는 거죠. 사무실 그 에어컨 느낌으로 제가 체감하면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에어컨 집에서 아무리 작은 용량 에어컨을 설치해서 원룸에 틀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서 있으면 몸이 차갑게 식거나 그 당장 나오는 공기는 확실히 차갑구나라는 그리고 추워서 느낌이 오죠. 오히려 이불을 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FCU는 아주 세게 오랜 기간 틀어놔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워 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FCU에서 원래 할당된 공간 크기보다 솔직히는 거의 2배? 더 크게 설치를 해야 네, 큰 용량의 거를 설치를 해야 근데 그것도 아차거워는 아니죠. 근데 뭐 아차거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FCU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당장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바람으로 그걸 끄는 순간 공간은 전혀 시원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바람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아. 그건 그래. 그냥 냉풍기? 냉풍기는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그것도 에어컨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시원하잖아.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어컨보다는 안 시원하다.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도시에 많이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왜 쓰나 라고 많이 찾아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좀 약간의 가격 저렴함? 근데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약간의 신재생 방식? 왜냐면은 프레온, 그 액체 냉매를 사용하려면 프레온 가스가 주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지구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다. 그래서 왜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프레온 가스를 줄입시다. 뭐 그런 포스터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래 좋겠지. 그래도 이게 약간 대체할 만큼의 어느 정도 그 말이 되는 기계겠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실제로 써보면 지구 온난화에 좋진 않지만 냉매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게 저 기계를 안 좋아하게 되는. 그래갖고 저희 집에 설치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 원룸에 적합한 용량이 아니에요. 훨씬 더 작은 평수여야 된다. 네. 유진님이 지금 몇 평이죠? 23 제곱미터. 네, 이면은 3.3으로 나누면 7평? 7평. 네, 그 정도 되죠. 7평에 달리는 용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FCU는 적어도 2배는 달아야 된다니까. 2배짜리를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기준이 막 시원해 이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을 앉아서 좀 참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원함? 이게 지금 그 FC를 틀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상에 이렇게 손을 기대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팔이 뜨거워지는 느낌 들면 그 곤란하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고 뭔가를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열이 오르는데 그 정도도 용납이 안 되는. 그리고 다리 접히는 부분에 계속 땀 차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적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유진님 그 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유진님이 5월부터 사실은 더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5월부터 더웠어요. 5월 진짜 정말 초반부터? 근데 정말 어이가 FCU가 없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게 에어컨은 본인이 돈 내서 네, 맞아요. 본인이 틀면 되는데 원할 때. 그냥 맞아요. 그냥 뭐 나는 4월에 더하면 4월에 틀어도 나오죠. 근데 하여튼 제어. 시스템이 네. 돌아가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순행 그 기계가 뭐 건물 안에 뭐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뭐 어디는 뭐 단지가 많아서 세대수가 많아서 뭐 2개가 설치되고 3개가 설치되면은 그걸 다 돌리거나 아니면 일부만 돌리는데 뭐 이제 좀 몇 명 안 사는 데면은 몇 개를 설치를 안 해서 그거를 하나 돌리는 거를 이 비용을 나눠서 이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세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중앙 시스템이 돌아가야 네. 각 세대 혹은 각 상가가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각이라고 표현했듯이 하나하나가 쓸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트냐? 나는 괜찮은데 라고 뭐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집에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FCU 중앙 시스템을 돌리는 건 반대한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더운데 틀지를 못하는 그런 우픈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왜 외국에 이사를 가더라도 조명이 안 달려 있는 거를 보고 네. 동양권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 일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명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전기선은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다가 하는 맞아요. 거지. 근데 그런 것처럼 옵션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많잖아요. 특히 오피스텔 많죠. 원룸 이런 거에. 뭐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FCU는 진짜로 에어컨 이상으로 옵션으로 이미 다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어느 세대는 이거에 반대하고 어느 세대는 동의를 하면 진짜 서로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FCU는 전기세를 그러니까 그런 지구 온난화와 실제로 에어컨을 돌리는 것보다는 전기세가 당연히 덜 나온대. 왜냐면 그만큼 덜 시원하니까 물을 이용해서. 근데 과연 이게 대안인가라고 하면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체감을 크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애매한 그런 연관 관계 때문에 틀고 싶어도 틀지 못하고 그래서 관리소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뭐 특히 제가 들어가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세대가 많아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 분리수거 하러 갔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너무 더우시죠?라고 하면서 저도 사실은 늘 틀어놓고 싶은데 그 기계를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이버 날씨를 기준으로 그게 체감 온도가 뭐 25도 이상이 되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새로 고침하면서 본인도 신경 써서 그때 되면 눌러서 틀어놓는다. 그래서 힘들지만 좀 참아달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네이버 날씨에 들어가서 체감 온도가 도대체 몇 도인가를 그냥 수도 없이 맨날 새로 고침하면서 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체감 온도라는 게 말이 체감 온도지 바깥의 온도를 사실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체감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그것도 어느 한 곳에 설치된 뭐 그 왜 기상 측정하는 그런 것처럼 어느 공간에 딱 설치된 어떤 센서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곳의 온도지. 사실은 뭐 개별 이 바운더리에 있는 각각 호실이나 각각 그 공간의 온도를 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요즘 원룸이나 이런 거 다다다다 붙어 있고 각자 집에서 나오는 열기도 있는데 그리고 그걸 반영하지는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훨씬 그 나온 온도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유진님 집에 실제로 따로 온도계를 설치를 온도계가 했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왜냐면은 이러다 사람이 진짜 알게 모르게 늙을 수도 있고 진이 빠져서 죽겠다. 네, 힘들어질 수 있겠다.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온도 감각을 익혀야겠다. 생존하기 위해. 그래서 온도계를 정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구입을 했어요. 얼마짜리였어요? 한 3만 원? 4만 원짜리?
구입을 해서 뭐 이렇게 위에 누르면 이렇게 불빛도 나오고 밤에도 확인해 습도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최저 얼마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를 그날 그 시간 단위로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그 얼마큼 올라갔구나 내가 없을 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용도로 확인을 위해 샀어요. 그래서 사봤더니 어때요? 그 밖에 있는 체감 온도랑 집에 실제 온도랑. 다르죠. 달라요. 그게 그래서 왜 건축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깥의 온도와 잘 상호작용하면서도 이 공간의 온도가 사람이 살기 좋게 유지되는가는 진짜 이 잘 지어진 건물과 아닌 건물의 차이가 천지 차이구나. 엄청 차이 나죠. 네,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잘 지어진 집에 가야 된다. 근데 요즘 뭐 부실 시공이니 뭐 그런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잘 지어진 집을 제가 뭐 다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문제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오피스텔이지만 네. 우리는 지금 사무실 있는 데가 상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자영업 분들도 계시고 뭐 식당도 있고 네, 학원도 영업 시간 있고. 자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뭐 더 시원한 상황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분도 계시고 뭐 각자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 더위에 대해서 이치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분들 의 사정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때부터 해라 저때부터 해라 전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다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뭐 사실 돈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참 더위와 이 돈이 같이 엮여 있는 게 참 사실 좀 슬프기도 해요. 맞아. 네. 그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계속 돌리고 있고, 근데 또 내심 제가 걱정되기도 해요. 돈이 얼마나 올까. 유진님은 진짜로 너무 더워서 이거를 아껴가지고 더위를 참아 이건 아니고 진짜 생존하려고 계속 트는데도 안 더워지는 그런 문제죠. 네네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참 문제네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우리가 그 더위를 피해서 그야말로 피서. 네. 피서. 사실 저는 여름에 여행 가는 거 피서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공감을 못했어요. 저도 사실 잘 공감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렇다 해서 집이 막 시원했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딱히 그게 견디기 어려웠나 라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였나.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분들 시각에서 보면 운이 좋게 잘 왔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주거나 이런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네. 엄청 더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슬레이트 지붕이면 더 더울 수 있고 네. 상상치도 못하게. 그래서 피서라는 얘기가 막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어렸을 때는 뭐 운이 좋게도 그렇게 피서를 피서 그러니까 간절하지까지는 않았고 지금 오히려 성인이 돼서 근데 그거는 속에서 있는 것 피서. 같아요. 예전에 덥기는 더웠었어요. 그래서 간적인 예로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댁이 이렇게 뭐 건물을 이렇게 지으셔갖고 막 큰 건 아닌데 약간 빌라? 그래서 거기 위층에 사셨었는데 더울 때마다 그 위에서 내리쬐는 그 불볕 더위 때문에 그 뜨거운 공기가 햇빛. 그래서 항상 어땠냐면 바깥에 나가서 그 약간 왜 나무 그늘 아래에 이렇게 뭐 원두막은 아닌데 이렇게 평상 같은 거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수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뭐 일상적인 거에서 피서죠.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더워서 그때 나갔던 거고 그런 건데 저는 어렸고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대끼고 있으면은 그 더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다. 같이 이겨내는 그런 기분이 어렸을 들어서. 때 기억은 좀 미화되잖아요. 맞아요. 미화되죠. 그러니까. 밭죽같이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박을 먹었는데 사이다를 집어넣고 막 이런 게 즐거운 거죠. 즐거웠다 이렇게 기억을 미화되고 네. 그다음 저도
뭐 어렸을 때 너무 더웠는데 화장실에서 그 욕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물을 받아놓고 저한테 그 수영복을 입혀주면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즐거운 거죠, 욕조에서. 아, 맞아, 맞아. 저도 예전에 그 살았던 집에서 그 베란다에 이렇게 조그맣게 물을 막아서 그 놀았던 게 더워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피서는 어렸을 때도 했지만 네. 지금 성인이 돼서 느끼는 피서는 진짜 막 어렸을 때는 네. 더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미친 너무 덥다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더까지지 이게 막 분노까지 가진 않았고 성인이 돼서는 진짜 못 참겠어서 밖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도 더위를 이겨내기 힘든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같이 있는다고 해서 온도가 뭐 떨어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더 덥잖아요. 근데 그냥 뭐냐면 같이 정신적으로 같이 이 더위를 싸우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왠지 마음이 훨씬 좀 더 홀가분한 기분? 뭔가 즐거운 기분이 들어요. 우리 같이 이 더위를 이겨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근데 뭔가 혼자서 그 더위에 잠 못 이루고 깨고 계속 이러면 뭔가 사람이 계속 뭔가 어두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약간 안 좋은 류의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아, 왜 이럴까라는. 그래서 유진님이 최근에 더위를 피하려고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사실 집 밖에 나서는 거, 일하러 이렇게 사무실에 나오는 거 이외에 주말에 자발적으로 안 나가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공간에 뭐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쩌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말에는 집순이다. 집순이죠. 근데 제가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왜 패스트푸드점? 버거킹. 네, 에 갔죠. 그래서 밥은 먹었고, 근데 딱히 먹을 의사는 없는데 뭔가 이 더위는 해소하고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엔 정말 사 먹을 생각도 안 하는 망고 썬데를 시켰어요. 초코 망고 썬데. 근데 왜 평소에 사 먹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은 왜 편의점에 파는 그냥 그런 바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거 그냥 어쩌다 먹는 거지. 그렇게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 진짜 안 했어요. 잘 먹는 타입이 아니에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은. 근데 너무 더워서 가서 망고 썬데를 시켰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오래 앉아서 먹고 싶어갖고 되게 한 숟갈 한 숟갈씩 음미하면서 아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죠. 근데 되게 달았어요. 두 번은 먹지 않을 것 같나요? 아 그렇죠. 근데 여름에 이걸 먹었던 게 앞으로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 망고 썬데를 왜 1인석 요즘은 되게 잘 돼 있어갖고 1인석이 다 있어요. 1인석에 앉아가지고 망고 썬데를 먹으면서 잠깐 이 바깥을 보면서 아 너무 덥다 밖에 너무 더워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이 되게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뭐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커피를 먹고 싶어서 사실은 혼자 가야지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간 적이 없는데 그냥 같이 있을 때 거기 갈까? 이래서 가는 스타벅스 갈까? 이래서 가는 건데 저 또 버거킹 말고 스타벅스도 오늘은 버거킹 말고 커피라도 먹으러 거길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 스타벅스가 아직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은 비싼 느낌이 있죠. 약간 비싼 느낌도 있고 근데 이래저래 뭐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 모바일 상품권이 되게 기프티콘이 되게 많이 그리고 근데 만약에 기프티콘이 있거나 상품권이 있으면 조금 아끼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다음에 써야지. 요 날짜까지 정말 필요한 날 써야지 약간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생각 할 것도 없이 야 가자 거기라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답이 거죠. 없는데 그렇죠. 사무실에 계속 틀어놔도 오늘처럼 이렇게 너무 더운 날에는
또 더우니까. 아유, 여긴 시원한 거예요. 여긴 시원한 거지. 네. 이렇게 촬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땀을 안 흘리고 있는 게 어떻게 이 몸이 이렇게 뽀송할 수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FCU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주말에 집 밖을 나서서 친히 향했다. 그래서 유진님이 저한테 현타가 온다고 톡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고. 집이 아니다. 유진님이 요즘 또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일단 사무실에 온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집에 나올 때 옷을 한 벌 더 챙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아입는 거죠. 왜냐면 별로 멀지는 않은데 걸어가면 몇 미터 될까요, 여기가? 일단 더위에 찌들어서 오고 빨리 걸어오면 땀이 엄청 나죠. 그래서 막 거의 쏟아내요, 땀을.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거? 그게 요즘 저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지키고 싶은 어떤 뽀송함을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어떤 게 아닐까. 에어컨 다음으로. 네, 그래서 저는 유진님의 그런 피서, 탈의 현장을 늘 보시죠, 그죠? 네, 탈의 현장을 보고 되게 이 사람은 타잔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도 있고. 아, 너무 더운 날은 정말 미안하지만 잠시 정말 말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을. 그래서 좀 양해를 이해해요. 구하고 좀 있죠. 그리고 옷을 바로 입긴 하는데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일단 땀나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심 속의 피서에 네. 대해서 진짜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이 팟캐스트 촬영도 제 핸드폰으로도 하고 유진님 핸드폰으로도 하고 또 다른 카메라도 있고 한데 지금 제 핸드폰이 없잖아요. 네네, 고장이 나서. 네,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제 그 스타필드 서비스 센터에 갔었어요. 평일이었죠. 네, 튜바라고 네. 그 아이폰 그 수리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저는 어제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네. 전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거의 오픈하자마자 갔거든요. 네. 근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리센터에.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언제 이름이 불릴지도 모르고 계속 테스트 해봐야 된다니까 뭐 3-4시간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점점 배가 고파지면서 네. 여기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어서 사람이 그 일렉트로마트 전자기기 파는데 바깥에 얼마나 많은지 체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았나요? 근데 딱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센터 오늘 안 끝나고요, 내일 오세요라고 얘기를 듣고 딱 그 전자기기 파는 일렉트로마트를 딱 나왔을 때 본 광경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남에 오래 살면서 스타필드를 다양한 시간에 많이 가봤잖아요. 네, 다양한 요일에 너무 근처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주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확실히 요즘 피서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기도 진짜 해서 꽉꽉 차 있어요. 그렇죠. 완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사람이 많은 데를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건 뭐냐면 거기라도 가야 조금 몸이 좀 그래도 괜찮은. 그래서 스타필드 1층에 보면 네. 이 공간, 약간 큰 공간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프로모션 행사를 하기도 하고 뭔가 광고하는 거를 크게 뭔가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보통은 다른 이제 여름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는 주말에만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그 배민의 네. 이 비마트 약간 여름 컨셉으로 정말 크게 설치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줄을 가득 서 있더라고요. 진짜 주말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덥구나. 그렇죠. 각자의 방식으로 도심 속에서도 피서를 많이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구나.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님은 최근에 그 농사 지으시면서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때 더위에 대해서 좀... 네, 6화 저번 화에서 농사를 이제 그만 짓고 싶다. 이제 좀 우아하게 시켜먹는 그런 1차 농산물은 시켜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더위는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밭에서 더위를 느끼면,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싶어요. 왜냐면 너무 그 고온으로 빨리 올라간다 그래야 될까요? 이제 서서히 더위에 찌드는 거랑은 다르게, 나 괜찮았는데?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딱 일어서려 그럴 때 이미 땀은 뭐 바닥에 떨어지죠.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서 딱 일어나려 그러던가 아니면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저는 숨이 막힌다? 그러니까 더위에 의해서 너무 막 쓰러질 것처럼 힘들었던 게 예전에 캄보디아 여행에 갔을 때 앙코르와트를 구경하는 하여튼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그날 온도가 하여튼 38도였나? 그랬었어요. 근데 왜 앙코르와트가 이렇게 좀 뻥 뚫린 데들도 많고 그리고 그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되게 덥고 습한데 보기는 봐야 되니까 돌아다니다가 제가 완전 솔직히 말하면 들어 눕게 됐어요. 그때 열사병 걸렸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득해지는 거 아시죠? 네, 밭에서 일하면 진짜 아득해요. 이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왜 눈앞에 이렇게 잠깐 블러 처리되듯이 빈혈인 것처럼.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열 때문에 앞을 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봐지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게 되고 땀이 무지하게 나고 약간 땀이 너무 나서 오히려 뭔가 왜 역으로 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혈당 약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감각이 지금 문제가 생긴 정도의 약간 이상한 상태를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더위는 무서운 거구나. 유진님이 해외에서 느낀 더위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가족여행을 정말 오랜만에 갔었잖아요. 몇 년 만에. 네. 그래서 엄마가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게 돼서 은퇴 기념여행으로 태국 방콕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진짜 더웠어요.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네. 어디 화장실이었냐면 이 방콕에서 몇 시간 동안 되게 더운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가 한 4,000원이었나 그래요. 기차를 타고 가면 그 앙코르와트 비슷한 아유타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렸는데 그 아유타야 역의 화장실이 돈을 내고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얼마였지? 하여튼간에 돈을 내고 써야 돼요. 몇백 원이었는데 그래서 돈을 내고 딱 들어갔는데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짜야 되는데 이제 옷이 진짜 안 벗겨져서 아픈 땀으로 한 7번 젖었다가 마르고 하니까 몸에 냄새 나는 건 물론인데 바지랑 팬티가 안 벗겨져서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팬티가 안 벗겨지냐고 계속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몸이 너무 뜨겁고 사실 축축해지면 마찰이 너무 심해져서 옷도 그만큼 젖어 있고 그러면 안 벗겨지죠 막. 그리고 옷에 막 소금 생기고. 맞아, 소금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2023년 더위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산불도 많이 나고 참 저는 자연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죠. 더위나 추위, 특히 더위 같은 거는 너무 확 내가 못 있겠으니까 진짜 뭔가 빌게 되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맨날 하는 코너. 너의 생각 한마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더위가 지금 80% 지나간 것 같은데 20% 남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희원님만큼이나 낭만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여름밤 하면은 되게 아름다운 느낌도 들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싶고 같이.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제가 여름밤이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약간은 생존 모드에 돌아가서 좀 웃음을 잃고 있고
사실은. 사실 짜증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희원님한테도 그런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이렇게 울분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런 저를 보는 희원님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름을 이렇게 지나가라 두 손 모아 빌어본 적이 제가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나의 낭만을 더 이상 앗아가지 말아달라.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20%의 여름을 잘 보내고 싶어요. 이 여름을 빨리 보내고 싶어요. 저는 남은 20% 여름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면 네. 시간은 흘러가는데 네. 지금 그게 되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더우니까. 희원님도 그렇게 느끼나요? 네. 아무래도 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원래 저 같으면 같이 지내자라고 할 거고 저희 엄마랑 저랑 지금 원룸에 살고 있음에도 뭐 유진님한테 계속 같이 지내자라고 했는데 유진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뭐랄까 그냥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되게 커서 저도 똑같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시원한. 근데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벽을 못 뚫게 하니까. 할 수 있어요 말이죠. 맞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력해지는 그런 여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지나가라. 20%의 여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같이 더하는 분들에게 네. 격려 인사를 유진님께서 해주세요. 네, 더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온도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온도계 보면 더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계를 보고 빨리 도망가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온도 이상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온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와 습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내가 악착같이 어떻게 버텨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통계적인 수치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온도계를 좀 설치를 해놓고 안 되겠으면 진짜 뭐 밖에 그래서 저는 진짜 웃기게도 지하철역도 시원해서 거기 잠깐 앉아있기도 했거든요. 오는 길에 그냥 통해서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좀 자기만의 피서 방식을 만들어서 여기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된다. 피서가 생존이다. 생존화가 됐다. 네, 그래서 여행 가는 것만 아니라 네. 그 일상 속에서 그리고 도심 속에서의 피서도 너무 더우니까 중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은 겨울 지나고 떼려고 했던 암막 커튼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여름에도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잘못 지어진 집에는 암막 커튼이 필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은 여름에 원래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유진님이 네. 그거가 방한 커튼이잖아요. 네, 패딩이 달려있는 네. 건데 그게 재밌는 점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단열을 시키고 싶다라는 저의 의지가 담겨있고 뭐 효과가 100% 있다 없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안 달아놓은 것보단 낫다. 그래서 패딩 커튼인데 그 패딩 커튼이 여름에도 효과가 있어서 여전히 사시사철 사시사철 커튼이구나를 저는 알았죠. 그래서 커튼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슈퍼너드 7화 네. 더위와 나 네.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네. 업로드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맞아요.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네, 목요일 저녁에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놓치지 않고 네, 계속 꼭. 목요일 날 올라오니까 네, 꼭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고 네. 저희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슈퍼넛! 슈퍼넛 안녕!